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 지나오며 이 학교 현장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 민감한 사안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장 교사가 체감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 강원도 강릉시 운양초등학교의 김기수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교과서 밖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수업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의 작고 아름다운 학교 운양초등학교 교사 김기수입니다. 매일 아이들과 우당탕탕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있는 민주주의 수업으로 포장해 주셔서 조금 낯이 뜨거운데요. 먼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하며 수업을 고민합니다.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 장면들이 조금 스치지만 아무래도 2025년은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강릉, 가뭄을 주제로 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시민이란 무엇인가 고민한 순간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수업에 녹여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을 쓰셨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2학년 아이들 담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학년 아이들에게 2학년의 언어로 비상계엄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 고민했는데요. 분명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물어볼 테니까요. 그래서 김선생님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주제로 동화 정치하는 아이들을 썼습니다. 정치하는 아이들에서는 김선생님법도 중요한 주제지만 다모임도 힘을 주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운양초등학교에서는 매월 2번씩 다모임을 합니다. 전교생이 한 곳에 모여 함께 학교 사례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주체성을 갖고 또 집단지성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정치하는 아이들에 담았습니다. 12.3 계엄과 다모임을 주제로 쓴 정치하는 아이들이 시민교육, 또 민주주의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영감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이 강원도 강릉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수업을 또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아이들이 지금 당장 내가 마주하는 사건들을 수업으로 마주하면 아이들의 눈빛부터 다릅니다. 배움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상당한데요. 내적 동기가 충만할 때 아이들은 주체로서 배움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릉에는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강릉 가뭄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거리를 가득 채운 현수막도 또 매일 보는 뉴스도 가뭄 이야기였으니까요. 아이들은 몇 번의 자료조사로 가뭄이 기후위기 문제임을 파악했고 또 올해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였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역할도 고민하더라고요.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대통령님께 조금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사유했고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답니다. 아이들과 사건을 중심으로 배움을 가꾸어 갑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은 책 속의 지식보다 아이들을 사유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강합니다. 아이들은 사유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마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아가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이재명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던 모습, 또 손을 벌벌 떨며 대통령실 주소를 적던 모습은 아이들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지역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마주하고 또 자신의 주관을 세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교과서 속의 지식을 벗어나서 자기 삶과 실제로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예. 정치라는 질문도 그렇고 또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정치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떠올리는 모습이 한국 사람들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특정 정치인이라던가 정당에 대해서 조금 지지하고 비판하는 모습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치란 그런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 본연의 의미는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꾸고 또 바꾸는 일이잖아요. 정치의 의미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더 나은 곳으로 가꾸고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교육 또 민주시민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주제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하지도 또 말하지도 않는다면 정치와 나의 삶을 직접 연결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여러 맥락과 가치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연결짓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라지면 정치를 특정 정당과 또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로만 여기고 삶과 동떨어진 정치 이야기만 또 나누게 되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란 더 나은 삶을 위한 행위가 되어야 하고요. 정치교육도 시민교육도 그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정치 본연의 의미에 조금 집중할 때 학교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꼬마 시민인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책을 쓰면서 꼬마 시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꼬마 시민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말인데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나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 생각이 틀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 의견을 들을까 봐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거나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아이들을 읽고 작은 용기를 조금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며 일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확신하건대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세상에 꺼내는 순간 멋진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무조건 더 훌륭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언제든 아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말해도 혼을 내거나 나무랄 어른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또 가정을 우리 사회를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행복한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꼬마 시민들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네, 틀려도 괜찮다. 네. 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용기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이 교실에서 시작한 이 작은 연습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